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은 손등에서의 기본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등 부분은 우리 몸에서는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죠. 네, 허리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꼬리뼈 부분부터 해서 허리,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뒷목, 그리고 또 뒤통수 부분까지 지나가는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A 기맥, B 기맥, C 기맥, D 기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 기맥은 몸에서 제일 앞쪽에 해당이 됩니다. 몸의 가장 이제 앞쪽 부분에 해당이 되고 소변 나오는 곳부터 해서 머리 꼭대기 부분까지가 A 기맥이고 손바닥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B 기맥 같은 경우가 지금 보는 이제 화면인데 첫 번째 B 1번에 해당되는 자리는 손목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손목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으로 손목을 한번 만져볼게요. 오른손으로 또 왼손의 손목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럼 손목 부분에서 중간 위치에 보면 약간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손목에서 중간 위치 정도의 온폭 들어간 부분 누르면 쏙 들어가고 조금 아프기도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혈자리 번호로는 B1번에 해당이 되고 미골 끝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미골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꼬리뼈 끝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꼬리뼈가 아프시고 또 몸이 불편할 때는 이 자리를 눌러 주시면 좋고 여기다가 침도 놓고 뜸도 뜨고 소환봉도 붙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위치는 왼손을 꺼내시고 오른손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 가운데 손가락 맨 끝에 있죠?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밑에 맨 끝에를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워서 뼈를 살짝 한번 만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옵니다. 쭉 따라서 손등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손가락이 다 끝나고 손등에도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가운데 뼈 있죠? 가운데 뼈를 쭉 따라 내려오는데 이 뼈를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중수골.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요 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뼈가 끝나는 부분. 아까 손목을 만졌을 때 온폭 들어간 자리 있죠? 거기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 해당되는데 뼈가 끝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골단 이렇게 표현한다. 골단. 뼈의 끝이라고 해서 골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B1번이 됩니다. B1번. 그래서 이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는데 여기는 몸에서는 미골 끝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엉덩이, 엉치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꼬리뼈가 조금 아프다든지 아니면 엉덩방을 쪄서 엉덩이가 조금 아프다든지 그럴 때도 이용해 주시면 좋지만 추가로 소변 보는 것이 좀 이상하다 할 때도 자극해 주시면 좋고 뒤통수 있죠? 뒤통수? 네, 뒤통수 뒷머리 부분이 좀 불편하고 아프다 하시더라도 이 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치질이 있으시거나 또 탈항이라고 해서 항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도 당연히 이 자리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남성분들의 전립선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도 이 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 자리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자리는 어디 부분에 해당되냐면 뚝 따라 올라와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B14번 지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손등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손등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교차점 이 부분이 B14 정도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으면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젖혔을 때 손등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이 뼈 있죠? 뼈 부분을 이제 만졌을 때 뼈의 중간 부분, 꺾었을 때 뼈의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리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여기가 이제 B14번이고 여기가 등의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또 우리 몸의 앞쪽에서 어디 부분이냐면 명치라고 있죠. 명치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명치를 만지셨을 때 명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명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했을 때
거기에 반대편에 해당되는 곳이 요 B14번이 됩니다. 그럼 손바닥에서 명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바닥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교차점인데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었죠? A16번이었죠. 바로 이 A16번의 맞은편 반대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여기는 이제 B14번 그 명치의 반대편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B14번을 찾으신 다음에는 1번하고 1번 자리하고 B14번의 중간 있죠? 그 자리가 바로 몇 번이 되냐면은 B7번이 되는 거죠. B7번. 그럼 이 B7번에 해당되는 자리는 우리 몸에선 어디 해당되냐? 허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허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허리가 좀 아프시다, 허리가 좀 불편하다 하게 되면은 어디를 눌러주세요? 허리를 두들겨 주시죠. 손등으로 허리를 두들겨 주실 텐데 거기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가 바로 B7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B7번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제2요추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제2요추, 두 번째 요추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요추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허리뼈를 요추라고 하는데 요추는 총 5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요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1요추, 2요추, 3요추, 4요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위쪽부터, 손목 쪽이 아니고 위쪽부터 1, 2, 3, 4,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B7번이 바로 이 요추에 해당이 되고 3요추나 4요추, 5요추는 B7번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겠죠. 1번하고 7번 사이 중에서 7번보다 아래인 6번이나 5번,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등의 중간 위치를 찾아주고 여기가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있죠. 19번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몸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 어깨 양쪽 어깨 관절이 수평선하고 목하고 만나는 교차점 정도에 보면은 뒷몸 만지시다가 어깨 쪽에서 가장 툭 튀어나온 뼈 있죠. 그래서 대추라는 혈인데 이 대추라는 의미가 큰 대자 척추 추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B19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올라가서 아문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 손가락을 맨 끝에 관절 부분에 해당이 돼서 손톱 바로 밑에 관절에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만져서 이렇게 꺾어 보세요. 꺾었다가 굽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뼈와 뼈 사이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제 B24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를 왼손을 꺼내시고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눌러서 이렇게 꺾어 보시게 되면은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죠.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B24 부분이 되고 여러분들 몸에서 한번 찾으시면 뒤통수 있죠. 뒤통수 볼록 튀어나온 곳 한번 만져보세요. 뒤통수 볼록 튀어나온 곳에서 조금 더 목 쪽으로 아래쪽으로 쑥 가다 보면은 원폭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원폭 들어간 자리 거기를 살짝 눌러보게 되면은 쏙 들어간 자리가 좀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불편하고 아프기도 할 건데 이 자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B의 2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자리를 자극해 주시는 것은 머리를 좀 맑게 해주시고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혈자리의 중요 그 기능 또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B1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질이나 타랑 또 전립선 질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뒷목이 아플 때 또 정신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가장 그 혈자리를 찾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자리니까 또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7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B7번 부분은 우리 몸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은 허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이 허리 부분은 아픈 부분이 주로 4요추, 5요추 사이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허리가 아픈 부분이 4번째, 5번째 요추 또는 3번째, 4번째 요추라고 하게 되면 이 B7번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요추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 되겠죠. 6번이나 5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응 부위를 찾을 때도 손등의 가운데 B7번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반응점을 찾아서 거기서 가장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이 또 치료 혈자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B14번인데 이 B14번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명치의 맞은쪽 부분에 해당이 되면서 특히 흉추 부분이 총 12개가 있거든요. 등뼈, 몸 가슴의 앞쪽이 아니고 뒤 등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등뼈는 총 12개인데 그 중에서 7번째, 8번째 흉추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B14번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등이 불편하다, 등이 좀 아프다 할 때는 이 자리를 같이 자극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이 부분도 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19번 부분은 어디 부분에 해당되냐면 B19번은 대추라는 혈자리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크게 튀어나온 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앞쪽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또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오장육부 전체적으로 뭔가 좀 기운이 약하거나 밸런스가 안 맞았다 할 경우에는 B19번을 자극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B19번 부분은 뒷목에 있기 때문에 뒷목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뒷목이 당긴다던가 그 주위에 어깨가 아프다던가 할 때도 B19번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로 자극점을 찾아가지고 가장 반응이 나타나는 곳을 자극해 주시게 되면 건강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B의 24번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통수 바로 밑에 부분인데 여기가 경추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경추는 총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B24번 부분은 경추 1번하고 2번 경추 사이 정도에 해당입니다. 그러면 19번 부분이 7번 경추 아래쪽에 해당되니까 24번부터 19번 사이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경추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부터 24번 사이는 결국은 뒷목이다, 뒷목 경추다,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불편하고 할 때 이 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 좌우를 자극해 주는 것은 정 가운데의 그 경추 부분뿐만 아니라 승모근을 함께 조절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B24번부터 쭉 올라가서 손톱 바로 밑에는 B27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7번까지는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은 바로 뒤통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뒤통수가 아플 일은 없으시겠지만 뒷골 당겨 뒷목이 아프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용해 주면 좋은 자리가 B24번부터 27번 그 사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또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서 B24번을 중심으로 자극해 주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또 잠을 솔솔 잘 오게 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자리에다가 또 함께 이제 자극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다가 우리가 이제 침도 한번 놔봤는데요. 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혈자리는 손바닥 그림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손바닥 부분은 우리 몸에서 기본방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기본방에 해당이 되면서 또 A1번부터 33번까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A 기맥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자리는 바로 B 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기맥과 아울러서 B 기맥을 함께 자극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요 그 양손의 중간에 보면은 또 몸통 그림이 나오죠. 이 몸통 그림이 바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제 B 기맥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죠. B 기맥에서 바로 어디 부분이요? 척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 꼬리뼈 있는 사이서부터 해서 엉덩이뼈, 허리뼈, 등뼈, 그리고 뒷목부터 해가지고 뒤통수 부분까지 쭉 따라 올라가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자리를 잘 자극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자극해 줄 때 침을 놓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디를 어떻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뜸을 뚫을 수도 있고, 또는 소환봉을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서 또 건강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B1번부터 또 27번까지 중요 혈자리에다 침을 놓은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바로 가운데 손가락에 가운데 관절 있죠? 여기가 번호로 몇 번이라고 했냐면은 B의 19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B의 19번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 침이 이제 꽂혀져 있죠? 그러니까 총 B19번을 중심으로 3개의 침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되느냐? 바로 뒷목, 뒤통수 태어난 부분과 그 좌우 양쪽 옆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뒷목이 아프고 또 어깨가 결리고 이럴 때 이 자리를 많이 자극해 주시면 좋고, 여기는 몸의 안쪽으로 오장육부의 기능과 모두가 연결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평상시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데도 B19번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자리는 또 이제 동일하게 침을 놓은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B1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14번, 19번, 24번 이렇게만 이제 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손등 부분에다가 놓으셨는데 왼손 부분은 B1번부터 27번까지 있고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는데, 특히 가운데 손가락의 끝부분에 B24번을 중심으로 또 좌우가 찍혀져 있죠. 여긴 그러면 또 어디가 될까요? 뒤통수 튀어나온 부분의 바로 아래쪽 쏙 들어간 자리를 중심으로 좌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좀 머리를 맑게 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기운이 조금 딸리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많으시거나 또 정신이 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이 자리를 평상시에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 또한 뜸도 뜨셔도 됐고, 또한 이제 지금처럼 침을 놓으셔도 이제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침을 놨는데 이 자리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조금 더 제법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 쪽, 오른쪽 손바닥 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또 동서남북으로 점이 찍혀져 있죠. 얼핏 보면은 중간쯤인 것 같은데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이 됩니다. 아랫배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단전 있는 부분, 또 자궁 있는 부분 이렇게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이라고 하게 되면 부인과 질환 증상 해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상응점 부분은 어떤 혈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상하좌우로 자극해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뜸을 뜨는 거죠. 침을 놓은 다음에는 또 이제 뜸을 떠주시면 좋은데 어디다 뜬 걸까요? 네, 가운데 손가락의 맨 끝에 관절에다 뜸을 뜨셨죠. 여기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그렇죠. 뒤통수 부분에 해당이 되고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잠을 잘 오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이 부분은 번호로 따지게 되면 B19번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평상시에 또 오장육부 기능을 조절해주고 뒷목이 아프거나 또 뒷목이 저리거나 이런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뜸을 그 가운데 손가락의 그 손톱 바로 밑에 두 개를 연달아서 떴죠. 그럼 여기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여기는 27, 26, 25, 24, 23, 22 이 부분에 해당되니까 뒷머리를 만졌을 때 뒤통수 튀어나온 부분부터 그 아래쪽에 목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또 머리가 맑지 못하고 또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침을 놓은 다음에 또한 또 침을 뽑고 나셔서 또 여기다 뜸을 떠주시게 되면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리니까 꼭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은 보통 놓고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뽑는데, 뜸은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뜨느냐. 뜸 뜨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그리고 또 시간보다는 뜸의 개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최소한 10개 이상, 20개 이상 이렇게 떠주셔서 좀 손이 따뜻해지고, 손이 따뜻해지면서 머리도 좀 맑고 또 이제 좀 편안한 느낌이 들 때까지 뜸을 떠주시는 게 제일 좋고, 특히 손등에다 뜸을 뜰 때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또 데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데이지 않도록 따뜻한 온열 자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뜸을 떠주시면 좋으니까 꼭 그렇게 잘 활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또 뜸을 어디다가 뜨신 걸까요? 네, 손등 부분에서, 그죠? 네, 손등 부분에서 또 손톱,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에, 바로 뒤통수 부분에 뜸을 뜨셨고, 그 다음에 손등에서 또 손등하고 손가락이 만나는 또 교차점에도 뜸을 뜨셨죠?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7번, 8번 흉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번호로는 B14번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이 아플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지만, 바로 그 주변 옆에는 간, 담의 기능을 조절하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술탈이 나거나 그럴 때 등을 좀 두들겨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또 위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술탈 나실 때도 여기다가 이제 뜸을 떠주시면 좋고, 좀 과로가 심할 때도 여기다 뜸을 떠주시면 좋으니까 이 자리 잘 기억하셔서 또 활용하시고요. 손등의 중간 부분에도 뜸을 떴죠. 여기는 어디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허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허리가 좀 찌뿌둥하거나 또는 허리를 좀 뼈거나, 그래서 허리가 좀 불편하실 때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력도 키우시고 근육도 키우시면서 더불어서 손등의 중간 부분에다가도 함께 뜸을 떠주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잘 보이실까요? 네, 여기는 손등 부분에다가 침을 놓은 그런 장면이 되겠죠? 네, 손등 부분.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B1번부터 또 B27번까지 자극된 자리인데, 그 중에 특히 손등 부분은 우리 몸에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네, 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손등 그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손등 그림은 우리 몸에서 바로 그 허리 부분, 그리고 맨 아래쪽 B1번 자리는 꼬리뼈 부분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사진이 되는데 각각의 다른 분들 촬영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바닥 부분에 혈점이 이제 찍혀져 있죠. 네,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손바닥 따로 놓고 또 손등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손바닥도 침을 놓으시고 또 손등도 침을 놓고 이렇게 이제 양손을 같이 또 양 한쪽을 또 이제 앞뒤를 같이 이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유 화면을 바꿔서 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영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공유가 제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다시 공유 드렸는데, 네, 밤실롱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4월 말이네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네, 의성에도 아까 식구 많이 폈죠? 아직 안 폈습니다. 아직 안 폈어요? 네.
근데 여기 남편, 이제 조금씩 피려고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있어요. 여기 서울은 완전히 활짝 다 폈고, 또 와, 이상하게도 용인도 고속도로변은 많이 폈더라고요. 어, 고속도로가 항상 차가 많이 다니고 매연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따뜻한가? 지금, 여기도 도로가에만 조금 이제 막 음, 좀 시게 보이고요. 네. 아직 산 쪽에는 아직 그렇게 안 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이제 곧 또 피겠죠, 뭐, 그죠? 네, 날이 그, 한 이번 주 한 5월 5일 그 전후 되면은 좀 필지 싶어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뭐 또 벌은 많이 잘 자랐나요? 지금 뭐 개상 한 4군 정도 올려놨어요. 그래도 많이 올리셨네요. 네, 뭐,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시생분 해갖고 아, 합쳐가지고 겨우 올려놨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이제 또 계산군 많이 올리는 것보다 꿀이 또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날씨가 좀 잘 뒷받침돼야 될 건데, 그죠? 요즘 같은 날씨가 또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네. 뭐 내일도 비 온다 하고 내일 비 온대요? 밤에도 비 오고.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날씨가 잘 뒷받침돼줘서 또 지금 비 오는 건 오히려 날 수 있어요, 그죠? 꽃필 때 비가 안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지금 여기에는 뭐 아직은 상관은 없는데 네, 지금 다른 지역에는 꽃이 다 피는 상태라서 네,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비가 전국적으로 오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밤에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이고, 아무튼 비가 좀 덜 와야지 이게 좀 뭐죠? 근데 또 한편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은 비가 또 와야 되기도 하고 참 이게 농사 어려워요, 짓는 그죠? 사람들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예, 마늘도 많이 잘 자랐나요? 네, 마늘은 뭐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올해는 뭐 풍년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상태로는 뭐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뭐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서 네. 이제 약 처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죠. 네. 별탈 없겠죠, 뭐. 지금 뭐 제주도 저쪽 제주도 하고 남해안 쪽에는 피해가 좀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음, 아무튼 요즘도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해서 어떤 때는 막 29도, 30도까지 올라가고 어떤 때는 뭐 20도밖에 안 올라가고 참 네. 날씨가 수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손끝에다가 침을 놓은 건데 가운데 손가락 끝이에요. 마치 닭벼슬처럼 딱 놔줬는데 가운데 손가락 맨 꼭대기 부분은 우리 몸에서 정수리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번호로는 A33번에 해당이 되는데 평상시에 이 자리를 자극해 주시게 되면은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머리를 좀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부채살처럼 생긴 부분에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가운데 손가락의 세 번째 관절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관절에 해당되는 이 위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손가락 요 끝까지 또 해당되는 이 자리가 턱선부터 해서 머리 꼭대기 부분까지거든요. 턱으로 해서 입으로 해서 또 코로 해서 또 이마로 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굴의 정 가운데 라인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특히 잇몸이 불편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코에 뭐 비염이라던가 알러지 질환이 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머리가 맑지 못할 때 점점점 나이 드시는 분들 또 좀 치매나 중풍이 또 예방을 하시고 또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때도 이 자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니까 평상시에도 항상 가운데 손가락의 맨 꼭대기 끝부분에서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맨 끝에 관절까지 이 자리를 정 가운데 라인을 수시로 마사지 해주시고 꼭꼭 자극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꼭 한번 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손 마사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새끼 손가락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인데 각각의 손가락들은 우리 몸에서 팔, 다리 또 뭐 머리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요 자리들을 평상시에도 각각의 손가락들을 차례차례를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차례를 해서 살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하면서 손가락이 좀 많이 불편하고 또 이제 먼저 뻑뻑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손을 움직여주는 자체만으로도 손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손을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 건강 유지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한참 농사철이니까 또 풀도 뽑아야지 또 뭐 일도 하셔야 되지 또 양봉하시는 분들도 뭐 계속 뭐 벌통 만지고 하다 보면 손이 많이 좀 불편하시고 또 이제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손을 많이 각각의 손가락들을 잼짐하듯이 살살 부드럽게 자극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밤실농원 사장님도 아무튼 뭐 마늘 농사도 잘 되시고 그리고 또 꿀벌 농사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좀 있으면 내셔야 되죠? 모내기. 예. 네,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5월 한 20일경 아, 지나면은 이제 쓸 준비해야 되죠. 그때 슬슬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여기 보통 5월 한 20 말일경에 많이 심어요. 여기 철원 지역은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철원 지역은 벌써 뭐 심은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5월 10일경 그때부터 이제 모내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5월 26일이 적기라 그래가지고 네. 그 무렵에 많이 심게 돼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때도 또 여기도 뭐 이제 좀 일찍 하는 품종들은 아주 극만생종 같은 경우는 네. 뭐 지금 이제 심은 지역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또 이제 점점 날씨가 뭐죠 이제 겨울이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작물들도 파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일러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뭐 모내기 적기가 25일, 26일이라서 그때 많이 심어요. 네. 아무튼 매일 날씨가 좋을 수는 없겠지만 또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그죠? 그런 거니까 또 이제 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늘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흠이꿀장님 또 영엔 리치 산삼님 남자 멘토님 친환경 토마토님 제대로한 주민님 또 과머리 윙사님 해행님 또 밤실농원님 시선 집중 열정맨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5월달에도 화요일날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